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자, 채권자 등 불특정 다수가 하게 될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재무정보를 배포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그 재무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제공될 것인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회사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는 말씀드린 바 있죠. 한 기업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표예요. 개인 김 부장이 1억 원 연봉 수익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비용을 써서 7천만 원의 이익을 남긴 거죠. 기업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손익계산서를 만듭니다. 현금흐름표는 가계부예요. 가계부는 손익계산도 안 되고 권리와 의무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단점만 말씀드렸지 제가 장점은 소개를 해드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왜 다닐까요? 예, 삼성전자는 사업을 왜 열심히 할까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질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예. 왜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개인은 직장 다니고 회사는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예. 전통적으로 가계부를 쓰고 지금도 이 가계부를 현금흐름표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산, 즉 현금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현금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장부잖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한 장부가 바로 이 현금흐름표다라는 거예요. 김 부장의 가계부랑 원리는 똑같은데 입금이면 플러스, 출금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양식을 달리해서 기업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금흐름표는 정말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 손익계산서만 보셔도 안 되고 현금흐름표만 보셔도 안 돼요.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자나 감자, 배당 같은 자본 거래가 활발한 회사에서는 여기서 꽤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표가 아니에요. 주석표 이게 아니죠. 위에 4개는 표입니다. 이거는 부연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바로 우리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PDF로 어떻게 다운받느냐? 예, 여기에 대한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감사 보고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의미도 역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쭉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주석 이렇게 나오고 있죠. 130페이지에 걸쳐서 감사보고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연결 재무제표를 우리가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54기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54기의 재무제표가 이제 올해게 되겠고 그 전기 53기의 재무정보를 비교식으로 양년도 재무정보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일단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54년이 된 회사입니다. 꽤 오래됐죠? 안진회계법인이라는 데서 감사를 해서
감사 보고서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영상 역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쭉 넘겨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건 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죠.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표가 나왔죠? 예, 54기가 올해 거, 이걸 단기라고 합니다. 단기. 예, 올해 거 단기. 그러면 전년도는 53기가 되겠죠? 이거를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이렇게 비교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종속 기업들을 플러스를 해주고 있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다른 영상을 보시고 이 연결의 의미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건 이미 저희가 전 영상에서 보셨고요. 자산이 먼저 나오고 부채와 자본이 아래쪽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미 설명드린 바 있고요. 네, 자산의 총계가 여기 나오고 있죠. 448조가 되고 있고요. 역시 부채와 자본의 총계도 단기를 기준으로 448조 대차가 일치하는, 즉 대차 대조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채는 93조가 되겠고 자본은 354조가 되겠네요. 이 두 개를 더한 합계가, 이 두 개를 더한 합계가 448조가 되겠죠. 어쨌거나 첫 번째 표를 저희가 구경을 했어요. 이 표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있죠. 역시 연결 손익계산서의 의미로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이런, 그래서 이익을 구해주는 이런 표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게 1차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갖고 다음에 나오는 포괄 이익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현대 기업들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끝나지 않고 55조, 앞에 있는 이 숫자랑 똑같죠? 예, 55조 이 숫자랑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쭉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조정, 기술적인 조정을 해줘갖고 최종적으로 총 포괄 이익이다 혹은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뽑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가 자본 변동표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죠. 자본 변동표. 예,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표, 현금 흐름 표예요. 표 가계부죠. 가계부예요. 입금이면은 플러스, 출금이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쭉 만들어준 현대식 가계부예요. 이름을 현금 흐름표다. 예, 이렇게 돈을 중심으로 입금됐으면 플러스, 출금됐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주는 표예요. 그쵸? 표 4개가 다 등장을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석, 5번째 재무정보가 되겠습니다. 주석은 이렇게 1번부터 순서대로 나와요. 1번 일반적 사항에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예, 개요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 2번, 3번, 4번, 5번 밑으로 쭉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재무 정보예요. 이 주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다시 우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로 좀 돌아가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항목과 금액 이런 식으로 요약이 돼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항목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체계화를 이미 시킨 이런 표가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어떤 한 실체의 재무 상태를 한 장, 두 장에 걸쳐서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요약한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단순해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목 금액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사결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재고자산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고자산이 52조가 있는 건데요. 이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주석 8번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1번 있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셔갖고 주석 8번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럼 주석 8번에 여기에 대한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석 8번을 찾아놓은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8번 재고자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거예요. 당기 말에 장부상 합계 52조가 이 재무상태표에 등장을 하는 똑같은 숫자죠. 52조. 이 숫자만 등장을 하는데 이 주석에서는 이게 확장돼서 보여주고 있죠. 재무상태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 금액을 추가해서 보충해서 표를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 코멘트도 추가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아직까지는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네, 나중에 뭐 평가 충당금이다 이런 개념, 제품이 뭐다, 원재료가 뭐다, 미착품이 뭐다, 제공품이 뭐다 이런 개념들은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채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에서 나는 매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35조죠. 그러면은 주석 4번, 5번, 7번, 28번에 이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여기 연결시켜주는 번호가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재무제표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순서대로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